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 유엔군 참전과 부산인데, 여러분들께서 유엔 평화기념관의 서포터즈 이런 타이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군생활 37년 군복 입고 국가보훈처에서 5년, 그 다음 이제 유엔 평화기념관장으로 금년 한 3년차 할 때의 모습들 잠깐. 그러니까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엘리트, 그래서 한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트, 지식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서포터즈 오늘 대표로 오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시고 엘리트시고 지도층에 해당되고 무언가를 변화시키겠다고 계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말로 지식 보면은 알지자, 식자, 지자는 화살식자의 입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살은 뭔가 군사적인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입구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되는 알지자는 핵심이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먹고 살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음 알식자, 말씀은 소리음 창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즉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전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지식인이라고 하고, 그걸 제가 요약해서 전략, 전술, 경제, 인문, 예술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인 게 그에 상응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그럼 저보다 훨씬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지식인을 뭐라고 했느냐? 지식인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굉장히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서포터즈 여러분들, 내가 우리 집안 일하기도 바쁜데 유엔 평화기념관이라는 데에 내가 몸을 담고 거기에서 하는 일에 참여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내일을 벗어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식인이라면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일에 나서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서론을 우리 훌륭한 서포터즈분들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6.25 전쟁,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원했고 유엔이라는 도시 부산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출범부터 대한민국 수호까지 유엔과 완전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엔이 1945년 며칠 날 생겼죠? 유엔 데이가 며칠이야? 10월 24일. 1945년 10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1개국이 서명을 해서 유엔이라는 조직이 생겼고, 그 본부를 뉴욕에 두고 있습니다. 유엔이 생긴 이후에 2차 대전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일본 지하에 있는 한반도, 유엔이
관리를 해서 UN 통제하에서 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국가를 출범시킨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UN이 이제 선거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한반도 UN 감시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미 소련이 공산체제를 세워놓고 있었죠. 그러면서 UN 감시단의 입국을 방지를 합니다.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5월 10일 날 우리 남쪽에서만 50촌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48년 12월 12일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을 승인을 합니다. 출범부터 모든 것을 유엔이 관여를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국가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였던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또 개입을 하게 되죠. 그건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렇게 출범한 나라가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세계의 최빈국이 되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나라답게 제 모양을 갖추기에는 100년 이상이 걸릴 거다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60년, 이제 70년이 되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서구의 사회학자가 다른 나라들이 300년에 걸쳐서 이뤘던 것을 40년 만에 이룬 나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나라로 되었고, 우리는 우리 잘 사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통일 국가를 빨리 한반도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세계에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유엔에 가입국은 몇 나라? 유엔 평화기념관의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유엔이 몇 나라로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현재 유엔의 가입국은 여기에 195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195고 실제 가입 국가는 193개국입니다. 남수단이 맨 마지막으로 가입을 해서 193개국. 우리나라는 몇 번째로 가입했죠?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수교, 동시 가입,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160번째로 북한이, 161번째로 우리가 가입을 합니다. 왜 우리가 161번째죠? 먼저가 아니고 알파벳 순서에 비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엔 가입국으로는 193개국인데 가입하라고 가입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은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유엔이라는 기구에 들어가는 게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국가가 있어서 195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나라 이상이 국가를 인정한 나라로 따졌을 때는 201개국,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한 207개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206개국, 피파 축구협회에서는 211개국, 세계 표준화기구에서는 249개국까지 국가가 들쑥날쑥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시방이 변하면은 섬 하나 사놓고 국가 선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제분들이나 누가 세계의 국가가 몇 나라가 돼? 하면 유엔에 가입한 국가는 193개국인데 실질적으로 국가 행사를 하는 국가는 한 210나라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세계에 210개국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950년 6.25 전쟁 때는 몇 나라가 있었을까? 6.25 전쟁 시기로 넘어가 봅니다.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는 전투병, 파병 몇 나라? 맨날 행사하니까 아시죠? 16나라. 의료 지원국 몇 나라? 5개였다가 2018년에 독일이 포함되면서 6개 나라. 그래서 우리는 22개 참전국 합니다. 다음 물자를 지원해준 나라가 39개 더하기 3, 41개국 해서 물자 재정 지원국을 41개국에서 63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국가 수는 주권국가 93개국, 93분의 63 하면 그러니까 소련 위성국을 빼고 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몇 나라를 빼고는 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도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25 전쟁의 국제사회의 지원 누가 정의에 펴렸는지 이런 나라들이 미쳤다고 대한민국을 나쁜 짓 했는데 도왔겠느냐. 단순한 논리로서 우리가 정의에 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엔군이 참전한 것을 사실적으로 보면은 6월 25일 북한이 새벽에 불법 남침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안 유엔에서는 곧바로 그날 오후에 결의안 제82호를 결의합니다. 북한은 침략 경위를 중지하고 삼팔도선 이북으로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런데 계속 내려오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다시 유엔에서 83호 결의안을 냅니다. 온 국제사회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도와라 하는 결의를 냅니다. 그런데 서울이 점령당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나가고 있으니까 7월 7일이면은 천안까지 북한 공산군이 점령한 시기입니다. 유엔이 다시 결의안 제84호를 냅니다. 유엔은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유엔군을 결성해서 공산군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 공산군과 싸운다. 국제사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라 하는 결의안을 냅니다. 이에 따라서 7월 24일 도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극동군 사령부가 설치됐었는데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깃발을 날리며 대한민국에서 북한 공산군과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6.25 때 참전했던 총 유엔군의 숫자 195만 7,733명, 전사 3만 4천여 명, 3만 8천여 명, 실종 4천여 명,
부산 10만 전역에서 15만 천여 명 이상의 희생을 내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게 됩니다. 따라서 유엔이 생긴 이후에 유엔이 군대를 결성해서 어느 일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운 전쟁은 세계사에 있어서 전무, 최초, 앞으로도 영원히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를 갖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195만 유엔군 가운데에서 주축을 이룬 것은 미군입니다. 미군은 몇 만이 참전해서 195만의 92%에 가까운 178만 9천 명, 18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참전을 하고 3만 7천 명이 전사 실종을 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제가 장군의 아들들만 확인해봐도 142명이 참전을 해서 35명이 장군의 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유명한 미팔군 사령관 베플리트 장군의 아들은 공군 중위로 참전을 해서 북한에 폭격을 해서 출격했다가 격추돼서 실종됩니다.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고 그 아들이 나서니까 베플리트 장군은 내 아들만 귀중한 게 아니다. 찾지 마라. 모든 우리의 아들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 아들을 찾겠다고 나서는 건 맞지 않다 해서 눈물을 머금고 실종된 아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전쟁은 지안이라는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지금도 굉장히 심금을 울립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출격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정말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도 그럽니다. 열심히 잘 싸우다가 건강한 몸으로 여기를 지켜내고 귀국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날에 그렇게 실종된 상태로 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는 그러한 일화들도 전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웨스트포인트 육사 1949년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이 30명이 전사를 합니다. 50년에 졸업한 졸업생 중에 151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의 귀중한 자제들을 보내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 다른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한국전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기념비에 쓰여져 있는 말이 이렇습니다. Our nation arm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국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전혀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을 지키라는 그러한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리노라 하는 명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한 나라구나. 자유를 지킨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과연 이러한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었겠는가 하면서 이때의 혈맹의 인연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날 한미동맹으로 발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번영 발전을 이룬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복이 아니겠는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운이 좋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UN 평화기념관,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여기서 하죠. 작년에도 여기서 했습니다. 부산시의 기념식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 며칠이야? 예, 역시 우리 서포터즈분들은 잘 아시죠? 7월 27일입니다. 이날은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을 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참전국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국가기념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 분들은 이걸 더 잘 알아야 되고, 유엔 평화기념관 서포터즈는 이건 뭐 금과학적처럼 완전히 알아야 될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해서 유엔 참전용사, 유엔 참전국의 명예를 선양하고 공훈을 기리며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투부산도 잘 아시죠? 행사 참여해서 보셨던 분, 예, 많이 계시네. 바로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가 있는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서 매년 11월 11일 11시에 유엔 참전국의 모든 그런 참전용사 국민들이 1분간 묵념을 바치는 날. 11월 11일은 영연방에서는 현충일이고, 미국에서는 향군의 날입니다. 제향군인의 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그날을 기해서 유엔 묘지를 향해서 묵념을 올리자. 2008년도에 카나다에 참전용사하셨던 빈센트 커티니씨 매년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그분께서 제안하셔서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3월에 국회에서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1월 11일부터 도두 부산 1을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일로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제 저희 기념관에 들어오면 동판으로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 내용을 곧 설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은 숙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엔 참전용사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미군이 나타나면 공산군은 꽁무니를 뺄 것이다 하면서 놀러 오는 마음으로 왔다. 또 우리나라는 저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로 알았다. 공산주의를 처구서라고 해서 왔지, 우리가 대한민국 때문에 온 거 아니니까 너무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말라, 너무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고, 참전용사분 중에는 이렇게 또 멋쟁이도 계셨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뉴욕 소네트 이렇게 쳐보면은 84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검색이 가능할 텐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세이머 번슈타인 피아니스트신데 세계적인 피아노 교수자로 유명한 교수십니다. 2016년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피아노도 쳐주셨던 분인데 참